네, 이어서 한 주간의 경제 이슈 짚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종민 프레스티디 경영전략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이게 1월 마지막 주이자 또 2월 첫째 주였던 한 주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미국 FOMC와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등 좀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았었는데요. 자, 그럼 이번 주 국내 주식시장 흐름, 이슈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이번 주 워낙 이슈가 많았습니다. 뭐 실적도 그렇고 네. 뭐 컨퍼런스 콜부터 해서 오늘 또 네이버도 역시나 이제 실적 발표가 되면서 뭐 전체적으로는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이번 주 지수 흐름을 좀 파악을 해보자면 그 국내 코스피 지수는 월요일 기준으로 2,484포인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추가 상승 흐름은 보여주지 못했고요. 오늘 한 2,480포인트 부근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좀 아쉽게 흘러갔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743포인트를 시작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766포인트의 부근에서 좀 마무리가 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양 지수 모두 그 외인의 매수 포지션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줬습니다. 강하게 들어와줬지만은 코스피가 상승하기 좀 어려웠던 이유는 아무래도 그 화요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매우 컸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매우 컸는데 역시나 당연히 실적은 좋지 않았죠. 실적은 좋지 않았고 이외의 다수의 기업들이 전체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뭐 긍정적인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외인의 매도 포지션이 좀 강하게 나와줬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경우에는 흐름이 좀 달랐습니다. 코스닥은 뭐 전체적으로 기존에 좀 변동폭이 굉장히 많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순환매적인 흐름들을 통해서 회복세를 좀 빨리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닥의 시장 장세는 앞으로도 좀 더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금주 그 미국 FOMC나 삼성전자 실적 발표 또한 그 컨퍼런스 콜도 이게 같이 진행이 됐는데 사실 여기 중에 이제 먼저 봐야 될 거는 미국 FOMC 회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페드에서 베이비 스텝을 통해 뭐 속도 조절 등 뭐 즉 기준금리를 한 0.25%로 이제 뭐 상승시키면서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적으로 이제 발언을 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더 빨리 하락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은 또 여기서 또 특징이 우리와 전망은 좀 다르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금리를 멈춘다기보다는 좀 더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역시 추가 금리는 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계속 금리 인상을 제가 봤을 때는 한 2번 내지 3번은 더 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국내 금리와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계속 이제 뭐 1에서 1.25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격차를 뭐 줄이고 벌리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우리나라의 일부 금리를 그 상승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또 똑같이 0.25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 전망을 예측하고 있고요. 네네.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주식의 추가 하락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작년에 너무 크게 많이 올려놨었고 올해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다 그 인상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 하락이 크게 요동치기는 어려운 요소가 됐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은 국내 소상공인 중심으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고요. 이와에 또 추가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부분도 침체가 계속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경매 매물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소비 심리 위축이 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달까지는 좀 어느 정도의 그 소비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그 국내 증시에 대한 실적의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마셔라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외에 그 삼성전자도 역시 이제 실적 부진을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좀 이슈가 크게 주목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위적 감산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게 인위적 감산을 할 것이다. 뭐 증권사 전망 리포트에서도 다 대다수 삼성전자가 인위적 감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뭐 컨퍼런스 콜에서 대화가 나왔을 때는 인위적인 감산에 대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네. 다만 인위적인 감산에 대한 이슈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자연적 감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좋게 좀 흘러갔기 때문에 나머지 반도체주가 좀 안 좋게 흘러갔었던, 잠시 안 좋게 흘러갔었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뭐 챗 GPT 요새 굉장히 좀 핫한데 이 챗 GPT를 통한 AI 및 AI 반도체 이슈가 굉장히 좀 컸고요. 그러한 종목들이 대다수 한 30% 이상, 또 많게는 한 달 사이에 한 300%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이 AI나 AI 반도체 이슈는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네.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상당히 많은 빅 이슈들이 있었던 이번 주 국내 증시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눈에 띄는 점이 코스닥과는 다르게 코스피 쪽은 아무래도 이 지수를 이끄는 삼성전자의 저조한 실적에 이 외인들이 매도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큰 폭의 상승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에 뉴욕 증시는 또 견조한 흐름 나타낸 점이 조금 대조가 되는 모습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앞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 발표 전에는 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6만 전자를 탈환하더니 오늘까지도 0.47%대 상승하면서 63,800원 종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금 현재의 회복하는 모습 또 상승하는 모습이 실적과는 좀 대조되게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은 네. 맞고요. 아마 제가 그 저번에 그 설 전에 나왔을 때도 아마 65,000원 이상, 65,000원까지는 갈 것이다. 그리고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네네. 딱 65,000원 턱걸이 딱 맞추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좀 하락을 했었거든요. 어허. 이게 사실 뭐 어느 정도 실적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예측을 한 부분들입니다.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2022년 그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이 302조 원을 달성을 했고 매출은 올랐습니다. 뭐 전년 대비 8% 정도 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게 영업이익이 43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마이너스 16% 가까이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이익은 뭐 올랐습니다. 순이익은 55조 원, 약 55조 원 정도 하면서 전년 대비 39% 상승을 했는데 이게 뭐 연간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가장 이슈가 반도체 이슈가 안 좋았던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전망을 봐야 되는데 이게 4분기 실적이 확인을 해보니 기준 연결 그 영업이익이 4.3조 원,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68%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급감을 한 대다수가 이제 4분기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이 97% 이상 급감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의 업황에 따라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고요. 사실상 실적 때문에 뭐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졌다 그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영향은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 우리나라 그 증시를 예측을 하셨던 분들이 삼성전자는 뭐 안 좋을 거다,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대다수 의견을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네. 방송도 굉장히 좀 많이 네네.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저가 매수다라는 측면을 계속 말씀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기 네네. 때문에 이 이슈는 그렇게 큰 부분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감산의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했던 거였고요. 실적 부진 그리고 올해 상반기 메모리 가격 하락세는 계속 지속 전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1분기 역시 실적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역시나 제가 봤을 때는 큰 기대를 하지 마셔라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언론에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적이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이슈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때 실적 발표를 통해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하락을 했지만은 재차 끌어올린 부분들은 신규 투자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것이며 인위적인 관련된 부분, 인위적인 감사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안 할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도 투자의 적기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대부분 투자자들 실적에 크게 좀 일희일비하지 않고도 매수하고 있는 점이 조금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실적에 대한 얘기 이미 좀 실적 저조에 대한 예상치가 조금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슈화 됐기 때문에
그 증시에는 좀 선반영이 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핫한 키워드였던 게 바로 감산이었습니다. 자, 이제 감산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이 컨퍼런스 콜에서는 없었는데요. 자세한 좀 이야기 들려주실까요? 네, 사실 뭐 컨퍼런스 콜 저도 계속 이제 지켜봤었고 네. 물론 이제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은 기사를 실시간으로 좀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뭐 한 그 당시 때 인위적인 감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좀 저도 예측을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네. 이게 사실 인위적인 감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감산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감산이 있고 자연적인 감산이 있는데 사실 이게 뭐 어쨌든 뭐 감산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 감산을 했기 때문에 뭐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거는 좀 틀린 말인 것 같고요. 시설 및 시설 점검 그리고 뭐 라인 재배치 등을 통해서 자연적인 감산은 지난해 그 말부터 일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규 투자를 하거나 뭐 매년마다 다시 그 매 초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새로 이제 리빌딩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뭐 부분들이 옮겨질 때는 당연히 일부 감산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인 감산은 이루어졌지만은 우리 감산하겠어요라는 그 인위적인 감산은 없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위적인 감산 이슈가 나오면서 31일 어떻게 보면 주가 하방 압력을 좀 크게 작용을 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이 그 감산에 대한 기대감을 좀 크게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감산을 했고 네.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도 다른 반도체 기업들을 위해서는 감산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는 했지만은 삼성은 오히려 그 부분에서 반대 전략을 좀 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들이 아마 감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아도 삼성전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현재 버텨낼 수 있는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것 같고 과거에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치킨 게임을 반도체 치킨 게임을 했었는데 그것을 좀 재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것을 통해서 치킨 게임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우위 자리를 굉장히 크게 섬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감산을 안 하고 가격적인 부분들을 단가를 낮춰서 대량으로 그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치킨 게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오히려 우위 전략을 통해서 그 순위를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인위적인 감사에 대한 포인트보다는 지금은 현재는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삼성전자한테는 큰 이득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사실 뭐 삼성전자가 이전에 그 제조업을 통해서 했을 때도 남들보다는 뭐 제품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남들보다는 그래도 한 스텝 뒤로 하면서 양산을 많이 펼쳤고 남들이 뭐 새로운 신기술을 한다 하더라도 양산이 된 신기술에 대한 일부는 어느 정도 소진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을 많이 밟아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아마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치킨 게임을 통해서 이러한 전략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1분기 실적은 절대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충분히 돌파력을 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매수 시점으로 바라봐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현재 인위적 감산이냐 아니면 자연적 감산이냐 이렇게 좀 감산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1분기 실적까지는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오히려 이런 지금 적기 시기에 삼성전자 매수 시점으로 조금 포트폴리오 짜 보시는 것도 유리한 방법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는 감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SK하이닉스는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 전망은 또 어떻게 예측이 될까요? 사실 SK하이닉스가 뭐 좋아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삼성이 감산을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전망이 굉장히 좀 어두운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지난 10월부터 투자 축소 및 이제 감산을 좀 발표를 했고 SK하이닉스는 그 컨퍼런스 콜에 대한 삼성전자 감산을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감산을 한다면 SK하이닉스도 역시나 주가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감산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를 어떻게 보면은 좀 탄력을 받기에는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일부는
크게 하락을 이전에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은 올라갈 수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뭐 올해 1분기도 좋지 않는다 한다면 삼성전자보다 굉장히 좀 하락폭이 크게 보일 수 있고 그거에서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은 가격 경쟁의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1분기 적착폭은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난 1일 그리고 올해 투자 규모의 작년 대비 50% 이상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고 추가 감축은 없다라고 SK하이닉스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반도체 치킨 게임이 일어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추가적인 감산을 할 수밖에 없지도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 지금 현재 뭐 매수를 해도 되지 않겠냐 하겠지만 그래도 좀 지금은 당분간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관망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가 감선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게 되면서 SK하이닉스 측에서는 굉장히 가격 경쟁에 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SK하이닉스 당분간 조금 전망은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흐름을 조금 지켜보시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난방비 관련해서 가스주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이번 주 또 여러 가지 조금 체크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었는데 뭐 AI 등 또 앞서 조금 잠깐 살펴주신 챗 GPT 뭐 이런 이슈 정말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자, AI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많이 했는데 자, 이거는 좀 나중에 좀 짚어보겠고요. 첫 번째로는 요즘 난방비 폭탄으로 좀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좀 대두되고 있는데 이 가스주 전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 전에 앞서서 뭐 앵커님은 그 난방비 괜찮으십니까? 괜찮지 않죠. 네, 뭐 오늘 정부에서 뭐 네. 어느 정도 뭐 지원을 해주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기본 서민들은 괜찮겠지만 기업들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 뭐 어디에서 이제 기사를 봐보니까 기존에 이제 사우나 그러니까 사우나 가게에서 100만 원 나왔던 작년에 네. 그 난방비가 올해 5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니까 5배나 나온 케이스가 있고 네. 심지어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도 그 난방비가 뭐 관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분들이 한 50만 원, 60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기는 하지만 가스주에 따른 부분들도 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네. 가스주는 이번 달까지 이슈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네. 한 번 더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하겠다 한다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결국은 가시적으로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쵸.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현상이 한 번 더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1월 가스 관리비 폭탄이 나왔습니다. 그 관리비 폭탄이 나왔는데 이게 2배 이상 가까이 관리비가 오른 현상을 많이 보였고요. 사실상 이 가스 요금이 왜 이렇게 뭐 많이 나왔냐 했을 때 작년 그 가스 요금 서울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2022년 3월 기준으로는 14.22원에서 같은 해 그 10월이죠. 작년 10월에 19.69원으로 약 37% 인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10월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 그때 가스비가 올랐을 때 뭐 이제 난방비가 오르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했지만은 뭐 4월부터 10월 사이에 솔직히 난방을 잘 안 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1년간 그 가스비 인상이 누적됐던 부분들을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왔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인상을 총 4번을 했었는데 당연히 체감이 클 수밖에 네. 없었고 올해 역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다면 물론 이제 정부에서 화들짝 놀라서 뭐 긴급하게 이제 방안을 마련을 했지만 올해 역시도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을 때 1.5배에서 1.9배 인상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추가 인상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기료 역시 인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전기료는 제가 알기로는 한 2배 이상을 뭐 전년도에 이제 발표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거는 좀 전망이 예측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좀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국전력 그러니까 전기의 경우에는 한국전력의 이제 적자난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포인트를 잡았던 거고 네. 그럼 가스비는 도대체 왜 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하기 위해 굉장히 좀 노력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비를 올렸던 거지만은 이게 폭탄이 나올지는 누가
네.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었고요. 가스를 받아 지역에 공급하는 기업들은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지만은 봄에는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는 이제 뭐 난방비를 이제 난방을 좀 줄이게 되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서 떨어질 수 있고 2월 말까지 단기적인 급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련된 종목들을 한 번 더 차익 실현을 해서 8월에 그러니까 여름이 다 끝나는 시점에 8월에 투자를 다시 고려를 해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오히려 가스 관련된 그 공급 관련된 종목들을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를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 2월 중순에 이제 관리비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을 했을 때 그때 매도를 하고 당분간은 좀 보지 않으셨다가 어차피 인상을 중간중간에 할 거니까 그때 이제 좀 지났다가 8월부터 투자를 해서 또 겨울에 그 난방 관련된 이슈를 체크를 하면서 그때 좀 투자 전략을 취하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1월 관리비 폭탄이 좀 나오면서 가스주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가스주 이번 달까지 이슈가 부각되면서 한 번 더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서 작년 4번의 인상이 가스비 인상이 있었지만 이 난방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는 겨울철에 들어서 몸소 이제 가스비 인상 정말 크게 체감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 가스를 받아서 지역에 공급하는 기업 실적들은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 이게 2월 말까지 단기적인 좀 급등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2월 말 이후에 좀 매도를 하시고 또 봄에는 관망세 좀 취하시다가 8월 좀 여름이 좀 도래했을 때 다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2월 말 사이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올 경우 차익 실현을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앞서 조금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단기 매매로 접근 가능한 좀 종목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경동 도시가스나 GSA 그리고 인천 도시가스, 대성에너지 그러니까 지방에 공급하는 그 기업들을 좀 위주로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그렇습니다. 가스비 뭐 우리나라가 가스비가 저렴한 편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나 뭐 미국, 중국,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뭐 겨울에 이제 가스 관련된 부분들을 했을 때 뭐 어느 정도 우리나라처럼 뭐 집에서 반팔을 입거나 그런 케이스는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뭐 과거에 그 아날로그 캠페인을 좀 실행을 해서 좀 진행을 하면은 그래도 올해는 아니다 하더라도 내년에 좀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럽게 여담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네네. 사실 이게 관리비 2월에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될 거고 한 달간 기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에 받은 관리비는 결국 12월 사용료에 반영을 한 것이고 1월에 관리비 내용을 받기 전에는 올해 1월에 굉장히 난방을 많이 뗐기 때문에 1월 사용량에 관련된 2월 에 나올 고지서가 매우 큰 쇼크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역시나 미수금 때문에 당장 안 좋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는 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GSE, 경동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대성에너지 중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사실 4가지가 다 좋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경동도시가스가 좀 더 낫다. 그래서 경동도시가스는 뭐 작년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33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145%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마 가스비 인상 때문에 올해도 실적이 굉장히 좀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적적인 부분들까지 가기에는 테마성이 워낙 짙기 때문에 그 경동도시가스도 급상승했을 경우에는 좀 차익 실현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좀 챙겨가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스를 받아서 지역에 공급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면서 관련 종목으로 GSE와 경동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또 대성에너지 좀 주목하라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나 그중에서 경동도시가스 특별하게 강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I 관련주 좋은 흐름 나타냈는데 여기에 챗 GPT까지 이슈로 부각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나오면서 정부 또한 이 AI 반도체 컨소시엄 사업을 조금 추진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AI 관련주 흐름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너무 좋았고요. 오히려 저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AI 관련된 부분들 잊혀졌다가 갑자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포인트를 몇 가지 챙겨보자면 올해 1월 들어서 바이브 컴퍼니, 셀바스 AI, 솔트룩스는 평균 3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크게 상승을 했던 거는 코난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300% 이상 상승을 맞아요. 했거든요. 네네. 이외에 또 좀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은 KTCS도 역시나 거의 한 50% 이상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이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만큼 굉장히 핫하다는 거죠. 그쵸. 이 핫한 이유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먼저 이제 그 전 세계 AI 시장 규모를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봤을 때 그 AI 전 세계 AI 시장 규모는 약 107조 원 정도. 그리고 향후 27년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500조 원까지 갈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AI 관련된 사업들은 굉장히 좀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워낙 주가가 높게 올라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내 영역에 붙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라는 네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그 AI 반도체 육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또 50조 원 규모로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해외는 해외 관련된 시장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은 국내 역시 AI 특성에서도 굉장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데 계속 지금 이슈가 나오는 게 AI 반도체입니다. 그 AI 반도체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연산 처리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그 반도체에 결국은 소프트웨어를 삽입을 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AI를 통한 뭐 그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상은 좀 개발하는 부분들이나 육성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긴 하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 한다면은 굉장히 특화된 사업으로서도 크게 주목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I 그러니까 AI와 반도체를 결합을 했다 해서 AI 반도체라는 시장을 지금 보기에는 좀 어렵고 AI 섹터 따로 반도체 섹터 따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서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MS 그러니까 챗 GPT 이슈가 굉장히 좀 부각이 됐는데 이게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란 게 2달여 만에 하루 사용자가 거의 1,000만 명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간단하게 좀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자료 수집, 정리, 그리고 오류 등 검토 등을 요청했을 경우에 AI가 처리를 해준다 합니다. 그 처리를 해주고 앞으로 이게 또 MS 측에서는 워드 및 파워포인트 등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결합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한다면 굉장히 좀 센세이션적인 측면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또한 그 MS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죠. MS는 그 개발사의 오픈 AI에 그 12조 원을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굉장히 크게 높여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트렌드 이슈로 챗 GPT뿐만이 아니라 지금 AI 따른 관련된 사업을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챗 GPT가 뭐 그 MS를 통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한국어까지 어떻게 반영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에 대한 번역이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챗 GPT를 개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나라 역시 AI 기술을 접목시키는 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연산 처리를 수많은 데이터를 연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AI 반도체 개발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 국내에서도 개발이 들어가고 있고 심지어 그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했던 네이버의 경우에도 삼성전자와 AI 반도체 및 솔루션 개발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성장 산업으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AI 관련된 종목들은 당분간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근데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많이 오른 그 코난 테크놀로지나 셀바스 AI 관련된 종목들은 너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좀 약간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현재 신규 구간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구간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최근 AI 관련 종목들 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될 만큼 급등세를 보이면서 핫하게 떠오른 이 점도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 먼저 전 세계 AI 시장 규모도 상당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 또한 이 AI 반도체를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좀 육성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자, 여기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이슈도 좀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 AI 관련주들 역시나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 이슈로 이 챗 GPT가 조금 부각되면서 AI에 따른 사업도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네이버가 이 삼성전자와 AI 반도체 또 솔루션 개발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관련 종목들은 조금 유의하시면서 다른 종목들 좀 발굴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국내 챗 GDP 관련주들도 조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지금이라도 좀 주목해 봐야 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요. 네, 네. 네이버인데 이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초거대 AI를 위한 그 전용 AI 반도체 및 솔루션을 좀 개발을 돌입을 한 상황이고 네이버 자체 개발한 그 초거대 AI 그 하이퍼 클로바 그러니까 뭐 클로바 보면은 뭐 AI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 하이퍼 클로바를 통해서 포털 검색 등 자사 서비스에 접목할 계획을 계획하면서 활발히 좀 운영 중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AI 관련된 종목으로서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은 네. 네이버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이외에 또 네이버가 굉장히 좀 소리 소문 없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500여 개의 스타트업으로부터 서비스 및 어플 개발에 굉장히 좀 활성화를 하면서 대규모 좀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상 그 AI나 뭐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적인 부분들 특히 그 HR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은 에듀테크를 통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세를 봤을 때는 이게 단순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결국 챗봇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행동 경제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동 경제학적인 측면들을 통한 기본적으로 네이버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타트업을 통한 연계를 통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KT에서는 한국형 그 챗 GPT를 올 상반기 때 상용화한다라고 밝혔지만은 네이버 역시 이 점을 놓치지 않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됐다가 그 컨퍼런스 콜에서 역시나 이 부분들을 밝혔고 그런 부분들을 해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 모든 분들이 뭐 구글에서 검색도 많이 하지만은 결국은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2000년 초반에는 다음을 통해서 이제 검색을 많이 한다면 좀 나이가 들어서 좀 모르겠지만 검색을 많이 했지만은 지금은 현재는 대다수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챗 GPT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게 오히려 네이버 쪽이지 않을까는 저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뭐 컨퍼런스 콜에서는 역시나 실적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상승을 했는데 4년 만에 영업이익이 역성장을 했죠. 그 영업이익이 1조 3,047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보다도 1.6% 이제 감소를 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적은 그렇지만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 네이버에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도 챗 GPT의 흐름을 봤을 때 네이버가 좀 더 큰 기업으로서 크게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요. 사실상 정부 관련된 사업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입찰에 뛰어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워낙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 부분들을 통해서 주가를 통한 그 투자자들을 엄청 괴롭혔었잖아요. 카카오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네이버는 그래도 다양한 플랫폼을 형성을 하면서 지금 돌파구를 굉장히 크게 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제가 보기엔 크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NHN이 있는데 이 NHN이 그 작년 10월 SK텔레콤의 인공지능 반도체 그러니까 AI 반도체라고 합니다. AI 반도체 자회사인 사피온이라고 있는데 그쪽과 이제 손잡고 NHN 데이터 센터의 국산 AI 반도체 클라우드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NHN도 크게 올라가진 못했거든요.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NHN을 같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자회사 NHN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기업이 1,5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1,500억 원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있다 한다면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되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말하거든요. 그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NHN도 역시 같이 앞으로는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와 AI 반도체 및 솔루션 개발을 돌입한 네이버 좀 주목하시라 말씀해 주셨고요. 함께 NHN도 좀 주목하시라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셀트리온 3사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좀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제약바이오 종목들 좀 크게 오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그 나머지 종목들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섹터들은 한 번씩 순환매를 통해서 회복세를 보였는데 제약 바이오주들은 그렇게 상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체크를 여러 가지 해봤는데 뭐 기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3,1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8% 정도 143%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뭐 크게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 13 공장 그러니까 풀가동 생산만으로도 3조 원 매출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에피스 휴미라 그 미국의 FDA 허가를 통해서도 자회사 영업이익도 한몫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도 뭐 전망을 봤을 때는 항체 의약품 그리고 위탁 생산 개발을 통해서 수주가 빠르게 확장할 수 있고 또한 시장 성장성을 통한 모달리티라고 하는데 신사업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굉장히 좀 좋을 거거든요.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주가가 그렇게 크게 탄력을 못 받았고요. 셀트리온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리온 3사가 저는 좀 좋을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은 안 오르고 있거든요. 왜 안 오르는지 좀 판단을 했을 때는 일단 일부 매출과 영업이익은 제가 보기에 하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31일 코로나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였던 휴마시스가 있는데 휴마시스 상대로 손해배상 및 그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좀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악재가 좀 포인트가 된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500억 원 규모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을 좀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그 정책적인 부분들을 작년에 파악을 했을 때 뭐 우주항공뿐만이 아니라 뭐 반도체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포인트가 나왔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가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에 따른 정책적인 부분들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시한 상황들은 없었고 지금 현재도 그 부분에서는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 뭐 그렇다 한다면은 디지털 치료제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디지털 치료제는요 제약과 바이오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고요 IT와 바이오에 초점을 맞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춘 거다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제약 바이오주와는 좀 다소는 좀 아쉬운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그 제약 바이오 종목들 대다수 임상을 목표로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한 전환사채 발행한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감도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대다수의 바이오 기업들의 그 전환사채를 통해서 발행은 했지만은 이자율이 뭐 그렇게 크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큰 효과는 얻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이자도 못 받은 상황에서 투자 회사도 못하는 상황에 그리고 또한 인상 3상만 되면은 뭐 무너지는 상황들을 굉장히 연출을 했기 때문에 다소 리스크가 노출된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그렇게는 크게 좋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정부에서 그 바이오 산업을 뭐 활성화시키겠다라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대다수 이제 적자나 그리고 전 정권에서는 그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을 크게 이제 전망을 위축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밀어줬지만 현 정부에서는 포커싱을 많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3월에 있는 감사 보고서가 굉장히 좀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거래 정지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종목들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감사 보고서 발표 이후에 4월이 되고 나서부터 그 제약 바이오주는 좀 그 중소형주 위주로는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앞으로 전망이 좋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면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 산업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음 주 투자 전략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뭐 아직 실적 발표가 다 나오지 않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대부분의 큰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대형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위주보다는 코스닥 위주로 좀 투자를 해라. 단 지금 크래프톤이나 카카오그룹주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등은 아직 실적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되는 후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근에 코난 테크놀로지 등 크게 상승한 종목들은 당분간은 좀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3일) MBN 뉴스 프라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